드디어 시진핑이 미국에 고개 숙였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이 중국의 145%총 보복관세를 매겼죠. 원래 125%인데 펜타닐 관련돼서 20%가 붙어가지고 총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145%가 됐습니다. 유럽은 상호관세만 매겨가지고 지금 10%고요. 멕시코 25%, 캐나다 25%, 기타 국가들 10%인데 아예 중국만 때려잡겠다는 거죠. 145%가 됐어요. 그야말로 중국을 고립시켜서 주변 어느 국가와도 동맹 맺고 대응하는 것을 못하게끔 중국만 괴롭히고 중국만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오늘 중국이 미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41% 올려가지고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대응이거든요. 이 125%라고 하면 펜타닐 빼면은 미국도 중국이 125%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려고 이걸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복 관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더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5%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최종인 거고 여기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뭐 10%든 20%든 더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추가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은 경제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굴복을 한 거죠. 결국 트럼프가 네가 이겼다 인정을 한 거고요. 마지막 자존심을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짧고도 굵었죠. 2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서로 한 번씩 맞받아 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그렇게 크게 대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상호관세가 계기가 됐죠. 갑자기 34% 부과를 하게 되니 맞불관세 놓았고 이러면서 쭉 오게 된 거였는데 이 길었던 싸움이 이제 끝이 보입니다. 트럼프 성격상 그리고 이 싸움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여기서 끝낼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뭐 5%가 됐든 15%가 됐든 보복관세 매길 걸로 보이고요. 지금 14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플러스 5%만 매겨가지고 150으로 맞춘다거나 아니면 뭐 15% 매겨서 160으로 맞춘다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대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만 타격받았던 게 아니고요.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상당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 빠졌고요. 이때 4월 7일 이때가 고점이었고요. 저점이었고요. 개장 초에는 뭐 5% 급락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중국도 많이 입었었고 또 이번 전쟁 격화로 인해서 피치에서는 이 중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8.4%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 투자하려던 외국인들이 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하겠다고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100여 곳의 기업들, 여기 CATL은 너무 유명하죠. 2차 전지 배터리 그 2022년에 막 투자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그리고 뭐 페트로 차이나 여기 뭐 전자제품 회사 이런 곳에서 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했고요. 추가로 이제 지준율을 낮춘다거나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채 매입을 국채 발행을 더 한다라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주식시장 박살나고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 타격을 입을 거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지금은 이런 전쟁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트럼프 1기 때. 그때 2018년 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서로 지금처럼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겼었고요. 보복 관세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했었고 2019년에도 이어졌고요. 미국이 관세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25%로 인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추가 관세에 대한 유예를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고요. 중국 역시 이해 못지않게 보복 관세를 발표하기도 하고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길게 갔어요. 2020년
돼서야 드디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었고, 이때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결국 이거는 최종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힘들어서 공급망, 뭐 그때 당시에 공급망 붕괴되면서 수입 수출하는 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뭐 약속을 못 지켰다고 변명은 하는데,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 합의 이행에 지연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틱톡이랑 화해 제재하고 반도체 수출 규제하고 막 이랬었죠. 결국 1단계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질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끝날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바이든 정부가 이어받아서 중국 견제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보면 2018년 3월에 첫 번째 시행이 됩니다. 보복관세가 이때 처음으로 시행이 돼요. 그리고 18년 9월에 2차 보복관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쫙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때를 최저점으로 기록하고 이때부터 쭉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중국의 2차 보복관세 이후가 최저점이었고, 그때부터는 뭐 관세가 추가적으로 붙든 보복관세가 어떻게 이뤄지든 간에 약간의 뭐 조정만 있을 뿐 계속해서 우상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최저점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시면 이게 나스닥 미니 차트인데 2018년 때부터 보면은 항상 200일선을 조금 벗어나고, 그러니까 사실상 터치한 거죠. 200일선 터치하고 상승했거든요. 지금도 이쪽 라인 지지 받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0일선 기준으로 반등이 왔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한 줄 평은 이때가 15,267이거든요. 나스닥. 저는 이때가 최저점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보복관세가 아니고 뭐 3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뭐 10%짜리들 몇 번 이렇게 대응 친 거, 이런 것들 말고 크게 보면 중국이 34% 상호관세 한번 매겼었죠. 그 이후에 50% 매겼죠. 그리고 오늘 41% 추가로 매겼죠. 근데 오늘 주가는 오르고 있거든요. 이때가 2차예요, 2차. 그러니까 이때가 최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렇게 뭐 여러 번 관세 보복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그냥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예상일 뿐이고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